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것은 바로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때, 그 침묵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당신이 늘 피하려 했던 답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답변은 아마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당신이 깨달아야 할 진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침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요. 잠깐의 정지, 일시적인 오류처럼요. 하지만 침묵은 오류가 아니에요. 그건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신호를 함께 해독할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방에 서 있어요. 음악이 쿵쿵 울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과 대화를 멈춘 순간, 음악이 잦아들고 조명이 흐려지고 군중이 사라져요. 이제 방 안에는 당신 혼자만 남았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아마 그들은 그냥 바빠서 그럴 거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침묵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에요. 그건 공연이에요. 그건 숨겨진 진짜 메시지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 세상은 관심이 곧 애정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그저 일시적인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곧 돌아올 거야. 아마 나를 시험하는 걸 거야. 혹은 그들이 정말로 시험 중일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 친구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걸 믿고 싶지 않을 뿐이죠. 왜냐하면 진실은 아프니까요. 진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직격으로 때리니까요. 사람들은 침묵을 부드러운 것처럼 대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침묵은 잔인해요. 침묵은 대담해요. 침묵은 속삭임이 옆이를 두른 따기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침묵을 비극이 아닌 스승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너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깨닫는다면 너는 강함을 찾을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때, 그건 그들이 당신을 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우선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사람일 수도, 그들의 자존심일 수도, 그저 방해 요소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의 침묵을 해독하는 건 당신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일은 자존감으로 그 침묵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텅 빈 방에서 메아리를 쫓지 마세요. 누군가가 분명히 잠가버린 문을 계속 두드리지 마세요. 대신 당신만의 새로운 문을 만들어 보세요. 조금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가끔 사람들은 당신을 일금 상태로 남겨두죠. 그들이 왕좌에 앉아서 그들의 침묵이 왕족 같고 당신의 호기심이 그들의 오락거리인 것처럼요. 그들에게 왕관을 주지 마세요. 그 왕관을 다시 가져오세요. 침묵의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걸 멈추고 당신의 침묵으로 응답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힘이 깨어나요. 침묵은 당신이 우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마치 당신이 가장 보이고 싶을 때 모두가 사라진 것처럼요.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최근에 당신은 자신을 보고 있었나요? 침묵은 그들이 당신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다시 중심을 잡도록 이끄는 신호예요. 지금 느끼는 고통은 벌이 아니에요. 그건 보호예요. 어쩌면 그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승진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거짓을 깨부수고 안개를 걷어내고 누군가의 메시지 없이도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할 거예요. 그들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면 당신의 가치를 메시지로 보내지 마세요. 그 가치를 기억하세요. 그 가치를 지키세요. 그 가치를 소유하세요. 침묵은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거울이에요.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차분한 힘을 선택한다. 그 세 단어를 머릿속으로 크게 외쳐보세요. 당신의 영혼 속에서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진실로 들어가 볼까요? 1.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메시지다. 누군가가 며칠, 몇 주, 심지어 더 오랫동안 침묵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우주가 당신의 길에 던진 사소한 우연이 아니죠. 그건 의사소통이에요. 그건 명확함이에요. 문장 보호나 문법은 없지만 믿어주세요. 그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말들은 당신이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들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긴 복도를 걷고 있어요.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치죠. 복도 끝에 문이 있어요. 예전엔 두드릴 필요도 없이 열렸던 문. 하지만 이제 그 문은 닫혔어요. 잠겼어요. 조용해요.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 두드리죠. 아마 그들이 못 들었을 거야. 아마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아마 그냥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죠. 그들은 깨어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두드리는 걸 알아요. 그들은 단지 응답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문은 저절로 닫힌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거기 서서 두드릴수록 당신의 희망은 점점 자신감 부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들이 스며들죠.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내가 너무 멀어졌나? 한 번만 더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들은 침묵을 혼란으로 착각하지만 침묵은 혼란이 아니에요. 그건 결론이에요. 그건 선택의 결과예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걸 우연히 멈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몇 주 동안 조용히 있는 걸 우연히 선택한 게 아니죠. 그들은 전화하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들은 답장하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위치를 정확히 보여줘요. 그걸 인정하는 건 아파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의 리스트맨 아래로 밀려났다는 느낌을 받고 싶지 않죠. 특히 당신이 그들을 리스트맨 위에 올려놓았을 때는 더더욱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을 만들어요. 그들의 묵직한 침묵을 부드럽게 다독이며 이야기를 지어내죠. 아마 엄청 바빠서 그럴 거야. 깜빡했을 거야. 곧 답장할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줄게요. 친구들, 누군가가 당신과 대화하고 싶다면 그들은 이미 했을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건 우리가 감추려 애쓰는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진실은 불편하니까요. 그건 우리의 환상을 위협해요. 세네카가 말했죠. 우리가 사는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나요? 침묵이 본래 의도하지 않은 무언가로 바뀌길 바라며 이제 그만합시다. 당신의 가치를 메시지로 보내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를 지키세요. 그리고 그들의 침묵이 당신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건 당신이 쫓아야 할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해야 할 신호예요. 자, 여러분,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침묵은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을 떠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때때로 시험이에요. 누군가가 전화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이 무너질지,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포기할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단순한 부재가 아니에요. 이건 심리적 무대예요.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하지만 그건 공연을 위한 빛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침착한지, 얼마나 당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보기 위한 빛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공황 상태에 빠지길, 당신이 그들의 침묵에 반응하며 흔들리길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폭풍 속에 서 있는 한 남자를요.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리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어요. 그는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늘을 향해 소리칠 수도 있죠.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신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요. 그게 바로 존재감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리고 그건 그들이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들은 옛날의 당신을 기대하고 있어요. 연달아 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설명하고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걸 고치려 애쓰는 당신을요.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모습을 기대하죠. 하지만 여러분,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누구나 모든 게 평온할 때는 침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힘은 불편함 속에서 드러나죠. 침묵은 감정적 강인함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해요. 그들은 침묵을 겁으로 오해하지만 때로는 그건 단지 신비로 포장된 조작일 뿐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한 번만 더 말하면 되지 않을까? 그날 내가 했던 말을 명확히 해야 하나? 내가 관심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나? 멈추세요. 그건 미끼예요. 그건 감정적 함정이죠. 당신은 그들이 연주하지도 않는 음악에 맞춰 춤추기 시작해요. 최악은 당신이 그들의 무대에서 떠난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깨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의 입장을 깨뜨리지 않아요. 그는 혼란을 찾기 위해 자신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옳지 않다면 하지 마라. 진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라. 이건 여기에도 적용돼요. 만약 메시지가 양방향이 아니라면 보내지 마세요. 만약 에너지가 상호적이지 않다면 응답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기준이 되게 하세요. 그건 항복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길 기다리며 뒤로 물러서지만 만약 그들이 물러설 때마다 당신이 쫓아간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걸까요?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그들의 부재로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당신의 자신감에 사슬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그 사슬을 지고 있다고 가르친 거죠. 그게 정말로 당신이 기억되고 싶은 모습인가요? 잘 들어보세요. 관심 갖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약함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관성 없는 행동이 당신의 평화를 지배하게 두는 건 위험해요. 당신은 주목받기 위해 춤추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당신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조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와 대화하려는 대신 당신을 시험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기다리게 하세요. 그들이 궁금해하게 하세요. 그들이 전화기를 바라보며 생각하게 하세요. 얘 저한테 연락하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이번엔 당신의 침묵은 혼란이 아니에요. 그건 지희예요. 그리고 그 지희는 모든 걸 바꿔놓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당신의 자아는 소리칠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아플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순간의 의미예요.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도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깨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내 입장을 지킨다. 그게 당신의 힘이에요. 그게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에요. 세상에 알리세요. 당신은 더 이상 조각난 관심을 위해 몸을 숙이지 않아요. 당신은 척추를 세우고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우리는 가장 큰 환상을 깨뜨릴 거예요. 그들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여전히 깊이 신경 쓴다는 거짓말을요. 더 이상 환상은 없어요. 오직 진실만 있을 뿐이에요. 계속 가봅시다. 그들이 당신과 연락하고 싶었다면 이미 했을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누군가의 인생에서 자리를 구걸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신경 쓴다면 당신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회피를 혼란으로 미화하지 마세요. 그들의 무관심에 향수를 뿌리고 신비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과 대화하고 싶었다면 이미 했을 거예요. 그들이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나타나고 싶었다면 이미 했을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에요.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심지어 타이밍의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건 듣기 힘들죠? 알아요. 우리 모두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화면을 새로 고침하며 빈 메시지 창을 바라보며 그들이 너무 바빠서 지쳤거나 과부하 상태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하지만 지금 그 거짓을 깨뜨립시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에는 절대 바쁘지 않아요. 그건 일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에요. 당신은 그들이 잊어서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을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듣는 침묵은 삶이 끼어든 게 아니라 그들이 다른 무언가를 선택한 결과예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집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요. 음악이 울리고 불빛이 밝아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당신은 계속 두드리죠. 내 소리를 못 들은 걸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아요. 그들은 당신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단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 반응을 멈춘 사람에게 계속 에너지를 쏟을 때의 느낌이에요. 당신은 무시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안 들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이 원했던 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써요. 그들은 치유 중일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곧 메시지를 보낼 거야. 하지만 친구들, 공간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그들의 삶에 원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끌어당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당신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전화할 거예요. 그들은 안부를 물을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보이고 소중히 여겨지고 포함된다고 느끼게 할 거예요. 그건 로켓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 정직함이에요. 만약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만약 그들이 연락하는 법을 모른다면 이렇게 말해줄게요.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위해 두려움을 극복해요. 우리는 우리가 신경 쓰는 사람들을 위해 불편함을 이겨내죠.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답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는 기억되기 위해 구걸하지 않아요. 그는 물러나는 것을 쫓지 않아요. 그는 침묵을 거부가 아니라 계시로 봐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죠. 중요한 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그러니 침묵에 자신감 부족으로 반응할 건가요? 아니면 자존감으로 반응할 건가요? 당신은 감정 탐정이 아니에요. 그들이 남긴 조각들을 분석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50번 다시 읽으며 단서를 찾을 필요 없어요. 그들이 연락하고 싶었다면 이미 했을 거예요. 그들이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가치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건 당신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일은 스스로 그 가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시작돼요. 당신이 선택받으려 애쓰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당신은 여기에 쓸모없는 존재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잊히기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만의 문을 만들 때예요. 이 순간이 당신에게 깊이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들이 원했다면 이미 했을 거야. 그걸 크게 말해보세요. 거울에 붙여놓으세요. 그걸 당신의 습관에 새겨놓으세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데 지쳤다고. 자, 여러분,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안개를 걷어내고 가장 아픈 가능성과 마주할 거예요. 누군가가 오랫동안 침묵할 때 그건 항상 그들이 치유 중이거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이유가 더 간단하고 더 날카롭죠. 당신은 대체되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에게, 끝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링에, 드라마에, 도파민 충격에. 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그들의 삶에서 당신이 차지했던 공간은 다른 무언가 혹은 다른 누군가로 채워졌어요. 이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빨리 잊을 수 있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찮았나? 그 아픔, 그 천천히 타오르는 통증. 당신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단지 선택지, 배경소음, 그들의 컬렉션 속 그림자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깨달음이죠. 하지만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대체된다고 해서 당신이 가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무모한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의 존재를 공연으로 바꾸고
진짜를 일시적인 것으로 교환할 때 그들은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를 진실로부터, 그들이 이해하거나 붙잡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분산시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매일 불을 피웠어요. 목재를 넣고 따뜻함을 키우고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쏟았죠. 그러다 누군가가 한겨울에 떠나서 불꽃놀이를 쫓아가기로 했어요. 처음엔 그게 흥미롭죠. 시끄럽고 화려하고 스릴 넘치니까요. 하지만 불꽃놀이는 금세 사라져요. 밝게 타오르다가 꺼져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깨달을 때쯤 그들이 떠난 불은 이미 식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누군가가 당신을 새로움으로 교환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어주세요. 그건 당신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눈앞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혼란에 둘러싸이기 전까지 평화를 깨닫지 못해요. 가짜에 빠지기 전까지 진짜를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용당하는 오락거리가 되기 전까지 충성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래요. 당신은 대체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 두 손으로 꼭 붙잡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그건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건 당신을 해방시켜요. 왜냐하면 당신을 그렇게 쉽게 교체한 사람은 애초에 진실한 것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제 환상이 깨졌어요. 이제 당신은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이번엔 혼란 없이요. 스토아 철학자는 거절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는 자신에게로 돌아가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누구였는지 상기하기 위해서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죠. 만명의 의견도 그들 중 누구도 너에 대한 진실을 모른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 그들이 왜 저 대신 저 사람을 선택했는지 묻는 걸 멈추세요. 대신 내가 나를 확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너무 많은 부분을 내줬는지 물어보세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그건 힘이 스스로를 되찾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당신은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볼 거예요. 웃고 있는 사진들,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얼굴들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닌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네. 아마 그들이 더 잘 맞는 거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올려요. 그들이 울렸다고 해서 치유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웃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버린 존재 때문에 속으로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당신은 경쟁 속에 있지 않아요. 당신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들의 새로운 연결이나 방해 요소를 당신의 대체로 보는 순간을 멈추는 바로 그때 당신은 더 높은 경지에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건 명료함이에요. 그건 통제예요. 그건 평온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방해받게 두세요. 그들이 일시적인 것들을 쫓게 두세요. 그들이 관심, 새로움, 다음 도파민 충격을 주는 어떤 것에 빠지게 두세요. 하지만 당신은요. 당신은 구조로 돌아가세요. 고독으로 돌아가세요. 힘으로 돌아가세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당신의 버전을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그건 절대 인상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건 영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이 당신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대체될 수 없다. 그게 당신의 경계선이 되게 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기반이 되게 하세요. 유심히 스며들 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들의 이름을 다시 볼 때 속삭여 보세요.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때 소리쳐 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떠난 것을 쫓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머물 수 없는 것을 초월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이로부터 일어서는 당신의 버전. 그건 그들이 기억할 버전이에요. 그들이 잃은 걸 후회할 버전이에요. 이제 저와 함께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역동을 뒤바꿀 거예요. 당신의 침묵이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거울이 되는 순간, 당신이 사라지고 그들이 그걸 느끼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가죠.
4.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거울이 된다. 당신이 쫓는 걸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거울을 흐리게 만드는 걸 멈춰요. 처음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쫓고, 기다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 늘 했던 일이니까요. 맞죠? 당신은 그들에게 공간을 줬어요. 관용을 줬죠. 그들이 물러날 때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준비돼 있었어요. 마치 그들이 돌아오고 싶을 때를 대비해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이번엔 당신이 구걸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쫓지 않아요. 당신은 그냥 멈춰요. 문을 쾅 닫지 않아요. 분노를 터뜨리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침묵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당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요. 그들은 그들이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갑자기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에요. 그건 거울이에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눈을 뗄 수 없는 거울이죠. 그게 바로 당신이 공허함을 채우는 걸 멈췄을 때, 그들의 거리를 당신의 존재로 보상하는 걸 멈췄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에너지가 바뀌어요. 균형이 기울죠.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던 방, 당신의 메시지가 그들의 화면을 밝히던 곳,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의 삶의 끊임없는 흐름이었던 곳. 그러다 어느 날 그게 멈췄어요. 방은 조용해졌어요. 메아리도 없고 흔적도 없어요. 그저 공간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시끄럽고 명확하고 종종 고통스럽게 듣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죠. 그들은 그걸 차가운 공기처럼 느껴요. 한때 따뜻했던 공간에 스며드는 공기처럼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그걸 느껴요.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찾지 못하는 것, 당신의 좋아요 없이 스토리를 보는 것, 그들이 쓰다만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의 거울이 작동하는 소리예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요. 그리고 여기서 마법이 일어나요. 당신의 침묵은 처벌이 아니에요. 그건 반사예요. 당신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조작하려는 것도 아니죠. 당신은 단지 쫓는 걸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의 관심을 노력 없이 유지하는 데 익숙했던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해요.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얘 저한테 메시지를 안 보내지. 나를 잊은 걸까? 다른 사람을 만난 걸까?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스스로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평화와 함께, 당신의 중심과 함께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논쟁보다, 어떤 장문의 메시지보다, 한밤중에 보내는 별표 보고 싶어 별표라는 말보다 더 시끄러워요.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이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 물러서는 거예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죠. 자유는 삶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다.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얻어진다. 그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이 알아차리는지, 그들이 다시 연락하는지를 포함해요. 그건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당신의 관심사는 당신의 일관성이에요. 그리고 솔직해지죠. 그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부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먼저 변했어요. 당신은 단지 그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척하는 걸 멈춘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노력과 그들의 부재로 만들어진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데 지쳤어요. 당신은 빈 잔을 채우려 애쓰는 데 지쳤고, 소리치거나 쫓는 대신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서 있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더 깊이 이어갑니다. 침묵은 단순히 누군가의 부재를 느끼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진정한지를 드러내는 시험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을 때 그들은 때로는 영원히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말이나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요. 그 긴 침묵은 연결을 끊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도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무너질지, 당신의 입장을 깨뜨릴지 보고 싶어 해요. 이건 단순한 부재가 아니에요. 이건 심리적 연극이에요. 그들은 당신의 침착한 침묵이 진짜 결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전략인지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충분한 공간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연락하고 싶은 충동은 더 강해지죠. 그들은 결국 굴복해요. 그냥 안부만 묻는 거야. 명확히 하고 싶을 뿐이야. 화해하고 싶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아요. 그건 단지 그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입장을 깨뜨리는 순간 그들은 다시 통제권을 쥐었다고 느끼죠. 상상해보세요. 무대 위에 배우를요. 관객은 조용해요. 그는 대사를 잊었죠. 침묵이 점점 커져가요. 그는 당황해서 역할을 깨고 무대를 떠나버려요. 하지만 스토와 철학자는 달라요.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는 침묵을 지배해요. 그는 그 정적을 힘으로 바꾸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당신의 정체성이 연극이 아니라 불이 깊은 현실이 되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인정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단단하지 않아요. 당신은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알아차리면 그들은 침묵만으로 당신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 침묵을 사슬처럼 사용할 거예요. 그건 연결이 아니에요. 그건 통제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좋은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라. 지금 이 순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당신을 시험하는 것을 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원칙을 깨뜨려서 사라진 누군가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당신이 흔들리길, 당신이 무너지길 기대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당신이 연락하기를, 그들이 다시 무시할 수 있게, 그들이 다시 권력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원한다고 확인받고 싶어 할 뿐이에요. 그들이 당신을 다시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의 진화가 드러나요. 당신은 옛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당신은 침묵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직 신경 쓰는지 묻지 않아요. 당신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죠. 그 답은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지 않은 말에 있어요. 그들이 보내지 않은 메시지에, 그들이 하지 않은 전화에 담겨 있죠. 그들은 무대를 떠났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당신을 비추죠. 공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입장의 시험이에요. 솔직히 말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여전히 느낄 거예요. 여전히 신경 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감정적 개임과 협상하지 않아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당신은 반응하지 않는 기술을 익힌 사람이에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힘이에요. 아무도 박수 치지 않을 때도 당신의 입장을 지키는 거예요. 침묵이 당신의 기준을 흔들려 할 때도 당신의 기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면 침묵을 지키고 침착을 유지하고 그들이 당신이 무너지길 기다리는 걸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들은 내가 무너지는 걸 보지 못할 거야. 그걸 당신의 전투 함성으로 삼으세요. 스스로와의 약속으로요. 왜냐하면 지금 무너진다는 건 당신이 쌓아온 모든 성장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그들이 존중하는 유일한 당신의 버전이 좁고 구걸하고 반응하는 버전이라면 그들은 진짜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단단한 당신, 규율 있는 당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당신을요. 이제 저와 함께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이 침묵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건 단순히 당신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을 되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친구들, 진정한 승리예요. 가죠. 오 침묵은 당신을 되찾는 기회다. 누군가를 쫓는 걸 멈추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찾기 시작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들이 당신에게 남긴 침묵은 벽이 아니에요. 그건 거울이에요.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붙잡으려 했으며 줬던 모든 것의 반사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서, 이 고요함에서 그들이 당신이 살아남을 거라 예상하지 못한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되찾아요. 복수를 통해서도 무언가를 증명해서도 아니에요. 당신이 결코 부서지지 않았다는 걸, 단지 방해받았을 뿐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희망에 방해받았고, 그들이 될 수 있었던 잠재력에 방해받았으며, 기다리고, 구걸하고, 무너져서 그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려 했던 당신의 버전에 방해받았죠. 하지만 그 버전의 당신은 끝났어요. 그 시대는 지났어요. 당신은 그들에게서 마무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면의 명료함을 필요로 해요. 그 명료함은 침묵을 버려짐으로 보는 걸 멈추고 그걸 일관성으로 보기 시작할 때 찾아와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한트린의 딘시의 이후에 도달했어요. 침묵은 단순히 벤추덩하는 서즈데이 새치이 아니에요. 그건 벤을 재건하는 불 속에서의 단련이에요. 당신이 누군가를 쫓는 걸 멈추고 그들의 침묵을 거울로 삼아 스스로를 마주하고 입장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았을 때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변화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건 진화예요. 당신은 그들이 알던 버전, 그들이 무시했던 버전, 그들이 떠난 버전을 넘어서는 새로운 당신이 되죠. 그리고 그 새로운 당신은 대체 불가능해요. 상상해보세요. 한때 당신은 그들의 전화,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관심에 의해 정의되었어요. 그들의 침묵은 당신을 비틀거리게 했고, 당신의 가치는 그들이 얼마나 자주 당신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흔들렸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당신은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아요. 당신은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당신은 스스로를 충분히 느끼죠. 그리고 그 느낌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건 확신이에요. 당신은 그들의 부재 속에서 당신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공간은 그들의 메시지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건 당신의 목적, 당신의 글, 당신의 성장으로 채워져 있죠. 이제 그들은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공통의 친구를 통해서, 아마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가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건 당신의 외모나 옷차림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뿜어내는 에너지 때문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들의 침묵에 흔들리지 않아요. 당신은 그들의 무대 위에서 춤추지 않아요. 대신 당신은 당신만의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대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죠.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진정한 힘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나와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그들의 판단에 의해 혼란스러워진다. 그들이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때 그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판단에 의해 정의되지 않아요. 당신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의돼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선택하고 있죠.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고 당신의 성장을 선택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들의 침묵이 당신을 다시 흔들지 못할 버전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낄 거예요. 그건 그들이 당신을 잃었다는 걸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무대 위에서 공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그들의 관심을 위해 연기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허함은 그들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당신의 공간을 채웠어요.
당신의 삶은 그들의 메시지 없이도 빛나고 있죠. 그리고 그 빛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건 그들을 질투하게 만들거나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이 대체 불가능한 버전이 되는 건 그들이 당신을 다시 원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원하기 위해서예요.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건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침묵 속에서 키운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예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당신은 굳건히 서 있죠. 그들이 다시 연락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보고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고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다시 다가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그들의 메시지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의 전화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가치는 그들의 침묵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진화를 느끼고 있다면,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침묵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대체 불가능하다. 그걸 당신의 선언으로 삼으세요. 당신의 새로운 이름으로요. 그 선언을 당신의 아침 일식으로, 당신의 밤의 기도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부재로 인해 부서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들의 침묵 속에서 재탄생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합시다. 당신은 이 침묵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그건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그들의 부재 속에서도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거울로 삼아 스스로를 더 강하게, 더 명확하게, 더 진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그들이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불을 붙였다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을 깨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이 메시지를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진화가 그들의 등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대체 불가능하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장을 열어봅니다. 침묵은 단순히 당신이 견뎌낸 시련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을 재탄생시킨 불꽃이에요. 당신이 그들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부재를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잣대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때 당신은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초월하는 거예요.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묶는 사슬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날아오를 수 있는 발판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서는 당신의 부활이 어떻게 그들의 침묵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떻게 영감의 원천이 되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무대 위에서 춤추는 배우가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만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예요.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펜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의 부재는 당신의 이야기를 지우지 못해요. 당신은 그들의 메시지 없이도 빛나는 삶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단순히 당신만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비춰줘요. 당신이 이 침묵 속에서 일어선 방식,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 있는 방식, 그건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염돼요. 당신은 그저 생존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영감의 등불이에요. 이제 그들은 당신을 다시 볼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면서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면서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침묵에 반응하지 않는 걸 보고 놀랄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부재를 공허함으로 채우지 않고 대신 당신만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걸 보고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들을 벌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들의 부재를 초월했어요. 그리고 그 초월은 단순히 그들을 잇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완전히 소유했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은 진정한 자유다. 에픽테토스의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정확히 들어맞아요. 그들의 침묵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메시지를 보낼지, 그들이 당신을 다시 찾을지,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깨달을지는 당신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어떻게 당신의 삶을 재건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힘을 보여줬어요.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받아들이고 그걸 고통이 아니라 기회로 바꿨어요. 이제 당신은 단순히 그들의 부재를 견디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은 그들의 메시지나 전화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목적에 관한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흔적,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당신이 키우고 싶은 불꽃에 관한 거예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부활의 힘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이 그들의 침묵을 초월했다고 믿는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초월한다. 그걸 당신의 새로운 맹세로 삼으세요.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요. 그 선언을 당신의 매일의 동력으로, 당신의 내면의 불꽃으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침묵에 의해 부서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걸 통해 날개를 얻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되돌아봅시다. 당신은 침묵을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부재를 거부가 아니라 계시로 보았죠.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대체했을지라도 그게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은 당신의 침묵을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거울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버전이 되었어요. 그들의 침묵을 초월하는 버전, 스스로를 완전히 소유하는 버전이에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불을 붙였다면,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불꽃을 깨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이 메시지를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침묵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부활이 그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혁명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혁명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날아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초월자예요.